자, 안녕하세요. 집합 공부의 코치입니다. 자, 교시험 대비 교과서 본문 독해. 자, 영어 이지학사 민찬유. 자, 이번 시간에는요, 4과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죠. 본문 02를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어제란다. 첫 번째 시간이 되겠죠. 이 강의를 찍은 첫 번째 시간 걸 어제 찍어가지고요. 자, 이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뭐 to plug in or not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그 가상 체험이라고 해야 되겠죠. 가상 현실 체험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제 이것에 관련된 이야기였었는데요. 자, 오늘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 To help or not to help라고 되어 있죠. 도와줄까 아니면 도와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에 관련된 얘기인데, 자 봅시다. 첫 번째 소개달라 이렇게 되겠죠. 자, 토마스 나이젤이라고 하게 되겠죠. 토마스 나이젤 is a famed professor of philosophy at New York University. 토마스 나이젤은요, famed는 여러분 그냥 famous라고 하는 말하고 그냥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니면 뭐 well known 뭐 이런 것쯤 되겠죠. 그냥 유명한, 그냥 저명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냥 어떤 좀 잘 알려진 교수예요. 철학 교수라는 얘기가 되겠죠. 철학과 교수래요. 어디에요? 뉴욕 대학교에 이제 좀 저명한 철학과 교수래요. He addresses issue of non-interference and the meaningfulness of life in a story. 이 사람은 이제 address는 여러분 여기서 다루다라는 뜻이 되겠죠. 다루다, 뭐 혹은 처리하다 이런 뜻을 갖게 되겠죠. address는 여러분 이게 또 다른 종류의 동사로서는 무슨 뜻이 있죠? 그래서 연설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죠. 명사로는 여러분 당연히 알다시피 주소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독특한 다양한 의미들이 있으니까 잘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issues, 뭐에 대한 문제, 다시 말하면 어떤 문제들을 이제 쳐루고 다루는데 뭐에 대한 문제다? non-interference 하면 이제 뭐 불간섭이라고 하면 되겠죠. 이제 non이 아무것도 이제 다시 말하면 아니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interference라는 말이 이제 간섭이라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하지만 불간섭과 뭐죠? 또 meaningfulness 하면 이제 의미 하면 되겠죠. 의미라 뭐의 의미요? 이제 삶의 의미라는 얘기가 되겠죠. In a story 어떤 한 이야기에서 이 이야기에서 삶의 meaningfulness 뭐 의미성, 뭐 유의미성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유의미성과 삶의 유의미성과 불간섭에 대한 그러한 문제들을 다룬대요. 뭔 얘기를 하는지 여기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뒤쪽의 내용을 보면 알겠죠. 자, one day he noticed a little spider living in the urinal of the restroom at Princeton University where he was teaching. 자, one day 이건 이제 과거의 어느 날이 되겠죠. 어느 날 he noticed 이 사람이 뭘 이제 봤냐면은요, a little spider 작은 거미 하나를 봤다라고 하면 되겠죠. 뭐 노티스란 말고 눈치채다, 알아채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저기 뭐가 있구나 라고 해서 봤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어떤 거미죠? 현재 분사로 수식해주게 되겠죠. Living in a urinal. urinal은 소변기를 뜻해요. Of the restroom. 자, 화장실 소변기에 살고 있는 작은 거미 하나를 봤어요. 근데 어디에 있는 화장실이요? 프린스턴 대학교. 근데 어떤 프린스턴 대학교가 되겠죠? 이제 요거는 지금 계속적 용법이에요. 자, 그가 가르치고 있는 대학교인 이제 뭐냐? 프린스턴 대학. 그가 가르치는 이제 프린스턴 대학교의 화장실 소변기에 살고 있는 작은 거미 한 마리를 보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선생님 이건 관계부사인데요. 여러분 관계부사도 계속적 용법이 있나요? 라고 이제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관계부사도 계속적 용법이 있습니다. 근데 관계부사는 계속적 용법을 다 쓰지는 않고 when과 where에만 계속적 용법이라고 하는 것을 적용해요. 아시겠죠? 나머지 why와 how는 계속적 용법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관계부사의 계속적 용법은 뭐다? when과 where에 적용을 한다. when과 where에 사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계속 보도록 하죠. 뭐 어쨌든 소변기에 살고 있는 거미 한 마리를 봤다. 이제 일단 이게 핵심이네요. 여기서는요. 근데 봅시다. The spider appeared to have an awful life living in a smelly and dirty place. 라고 되어 있죠. 자, appear to 동사 원형하면은 뭐뭐 하는 것처럼 appear to 동사 원형이니까 자, to 부정사 하는 것처럼 보인다. 라는 얘기죠. seem to 동사 원형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거미는요, 뭘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An awful life. 여기서 무슨 삶을 가지고 있다라기보다는 그렇게 그런 삶을 산다 이렇게 의역하시면 좋겠죠. 아주 끔찍한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얘기 되겠죠. 뭐 하면서요? living in 이라는 얘기 되겠죠. 어디에 살고 있으면서라는 얘기 되겠죠. 어디에 살고 있으면서요? 요 이제 동시 동작의 분사 구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In a smelly and dirty place. 아주 냄새나고 그런 더러운 그런 장소에 살면서 아주 그냥 끔찍한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얘기 되겠죠. 소변기에 사는 게 뭐 그렇게 당연히 좋은 건 아니게 되겠죠. 아무리 뭐 벌레라고 해도요. He didn't seem to like it. 그렇죠. 이 여기서도 마찬가지겠죠. seem to like it. 그걸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지 didn't 않았다라는 얘기 되겠죠. 자, whenever I went to the restroom, the spider seemed to try to scramble out of the way. 라고 되어 있죠. 자, 이 whenever라고 하는 말 잘 봅시다. whenever라고 하는 말은 뭐가 되겠죠? 그렇죠. 복합 관계사가 되겠죠. 근데 복합 관계사는 우리가 이 지난 시간 첫 번째 시간에도 이제 우리가 whatever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복합 관계사를 하나 봤었죠. 그때 whatever experience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제 그 whatever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합 관계 형용사로 사용이 된 케이스였는데 얘는 당연히 뭘까요? 그렇죠. 얘는 복합 관계사 중에서 뭐에 해당한다? 복합 관계 부사에 해당한다 보면 되겠죠. 복합 관계 부사. 선생님 이걸 바로 보고 모양만 보고 알 수 있을까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when은 기본적으로 복합관계 부사예요. 얘는 자체가. 왜 그럴까요? 이 when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의문사미 이제 부사절 접속사는 부사의 기능을 아예 그냥 타고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이제 복합관계 부사라고 하는 것이 그냥 타이틀을 그냥 그렇게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뭐뭐 할 때는 언제든지라는 의미를 갖게 되겠죠. Whenever I went to the restroom, 내가 이제 화장실에 갈 때는 언제든지 the spider는요, 그 거미는 seemed to try to 뭐뭐 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죠. 뭐 하려고 노력한다? Scramble out of the way가 되겠죠. 이제 scramble 해놓고 out of the way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스크램블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그 스크럼블드 에그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 계란을 이제 뭐가 되겠죠? 이게 계란 프라이 같은 걸 할 때 이 계란을 막 뒤적뒤적 풀어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놓는 거 있죠. 이제 그걸 우리가 스크럼블드 에그라고 하게 되겠죠. 그 이미지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스크럼블이라는 말에 그래서 휘졌다, 뭐 뒤섞다라는 말도 있지만 허둥대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여러분 허둥댄다라고 하는 게 막 진짜 약간 좀 분주하게 막 그냥 뭐 손발 막 그냥 막 뭐라고 해야 되냐 막 사방팔방 흔들어 제끼는 거지. 그거 생각을 하시면 되죠. 여러분 허둥대다라고 하는 의미를 당연히 아실 거예요. 이제 그 어떤 모양인지도요. 스크럼블 에그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그 계란을 이제 이 프라이팬에다 올려놓고 막 휘젓지 않습니까? 그냥 후덕후덕후덕 그죠? 허둥대 마치 손을 가지고 뭐 허둥대는 것처럼요. 그 이미지를 그대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scramble out of the way. 그래서 거기서 나오려고라는 얘기죠. out of the way 하면 길 밖으로 나오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나오려고 허둥지둥대는 거, 허둥허둥 이제 전혀 바둥바둥거리는 것처럼 보인다, 바둥대는 것처럼 여겨진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소변기 안에서 거미가 이제 막 이제 허우적거리고 있으면은 얘가 여기서 나오려고 하는 건가 이렇게 보인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often he would get caught, fall, and get soaked by the flushing water라고 되어 있죠. 종종 he would get caught 잡힌다는 얘기죠. 잡혀서 떨어지고 get soaked. 다시 말해서 soak란 말은 이 충분히 푹 젖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get soaked 젖어요. 뭐에 의해서요? by the flushing water. 네, flushing이라고 하는 말은 그 변기 물 내리는 걸 갖다 우리가 flush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죠. 다시 말하면 그 위에서 이제 그 소변기니까 이제 물을 누가 내리겠죠. 볼일 보고 나서 그 소변기 물에 뭐라는 얘기죠? 잡혀서 굴러 떨어져서 홀딱 젖는 거, 홀딱 젖는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종종요. 그 소변기 안에 살고 있으니까. 자, the worst part was that there was no way for the spider to get out and no way to tell if he even wanted to. 되겠죠. 그 최악의 경우는 뭐 가장 제일 안 좋은 부분, 가장 그 최악의 상황은 뭐냐면요. There was no way.라는 얘기죠. 전혀 방법이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뭐 할 방법이요? To get out 되겠죠. 빠져나올 방법이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여기서 이제 to get out은 바로 앞에 있는 way를 수식을 해주는 형용사적용법의 형용사적용법의 부정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 바로 앞에 있는 for the spider 같은 경우는 뭐가 될까요? 그렇죠. 이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to get out of 할 방법이 there was no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다시 말해 이 거미가 빠져나올 방법이 전혀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거는 의미상의 주어가 되겠죠. 그리고 또 뭐 할 방법도 없냐면 there was no way 이런 거 there was no way for the spider to get out 이런 방법하고 there was no way to tell 이 되겠죠. 말할 방법도 없다라는 얘기 되겠죠. 뭐라고요? 그렇죠.
if he even wanted to 여기 뭐가 생겼댔을까요? get out 요게 생각됐다는 거죠. 걔가 심지어 밖에 나오고 싶어 하는지 아닌지를 여기서는 말하다라기보다는 뭐 구분하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그건 알 길도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아니 뭐 얘가 말할 방법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즉 거기서 나올 건지 말 건지를 모른다는 얘기죠. 근데 더욱이 중요한 것은 여기서 if가 지금 여기 말하는 if가 이끌고 있는 요 절이 뭐가 되겠죠? 그렇죠. 텔의 목적어로 사용된 명사절이다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명사절로 사용됐을 때 if는 무슨 뜻을 갖죠? 그렇죠. 뭐뭐인지 아닌지의 의미를 갖게 되겠죠. 만약 뭐뭐이라면 뜻은 여러분 어느 절로 사용될 때가 되겠죠? 그렇죠. 부사절로 사용될 때 그렇게 되겠죠. 텔의 목적어로 사용된 명사절이니까 당연히 뭐뭐인지 아닌지 의미로 보셔야 되겠죠. 즉 그가 나오고 싶어 하는지 아닌지를 뭐 말해줄 방법도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none of the other students and or professors did anything to alter the situation. 자, none of the 복수명사가 됐죠. 아무도, 뭐뭐들 중 아무도라는 얘기 되겠죠. 당연히 부정어로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 이 문장은 부정문이 되겠죠. 그렇죠. 부정문이기 때문에 여기서 something을 쓰지 않고 anything을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any나 any 단독이나 아니면 any가 붙어 있는 이런 말들이 있겠죠. 뭐 anything, 뭐 anybody, 뭐 이런 말들이 있게 되겠죠. 이렇게 any가 붙는 애들의 기본적인 조건이 뭐지? 기본적인 사용 조건이 뭐가 되겠죠? 의문문, 조건문, 부정문 이런 데 사용을 하게 되겠죠. 이게 아니면 뭐죠? 그때 썸을 쓰면 된다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any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냥 any를 쓰는 조건이 아니다. 그럼 다 못 쓰면 되죠. 그냥 썸 쓰시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alter라고 하는 말은 바꾸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죠? 이제 학생들이나 아니면 교수들 중 아무도 뭐라는 얘기죠? did anything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뭐 하려고요? to alter the situation 즉 그 상황을 바꾸려고 뭐 아무도 뭐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누구도 그 누구도 뭔가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소변기에 거미 한 마리 있다라고 해서 뭐 그걸 쟤를 구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걸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 사실 없죠. 어떻게 보면 거의 없죠. 자 봅시다. 근데 one day toward the end of the term, I took a paper towel from the wall dispenser and extended it to him. 이라고 되어 있죠. 자 어느 날인데 어떤 날이냐면 어디로 가는 어느 날이냐면 toward the end of the term. term 하면 이제 학기라는 뜻이 되겠죠. 다른 말로 뭐가 있죠? semester라고 하는 말이 있게 되겠죠. semester. 같은 말이 되겠죠. 자 학기의 말쯤에라고 보시면 되겠죠. 학기 말쯤에 어느 날 학기 말쯤에 이 I took a paper towel 이제 페이퍼 타월 여러분 당연히 뭔지 아시죠? 그냥 손 닦을 때 쓰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부터 꺼냈다? From wall dispenser 이제 벽에 있는 dispenser에서 dispenser는 여러분 거의 이제 외래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dispenser를 굳이 우리말로 여러분이 해석을 한다 치면 이게 분배기라는 뜻이 있어요. dispenser라는 말이 분배라는 뜻이 있으니까요. 분배라는 말이 여러분 distribute라고 해서 이제 이게 나눠주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걸 뭐라고 해야 되냐면은 여러분이 그 약 조제하는 거를 우리가 보통 이제 디스펜스 한다라고 하는데 약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감기약을 처방받는다고 쳐보도록 하죠. 뭐 해열제랑 무슨 뭐 기침약, 콧물약, 뭐 위장약 이렇게 있으면 걔네들을 종류별로 이렇게 틱틱틱틱 담아야 되겠죠.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그런 식으로 나눠준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디스펜스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화장실에서 화장지를 한 사람씩 빼가지 않습니까? 그럼 한 사람씩한테 이런 식으로 계속 그냥 쭉쭉쭉쭉 나눠주는 거가 되겠죠. 그게 이제 디스펜스의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분배기라고 하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대부분 그냥 외래어로 해석을 하시는 게 좋아요. 어쨌든 벽에 있는 디스펜서에서 이제 종이 타월 하나를 툭 뺐어요. 알겠죠? Take A from B 하면은 이때 from은 여러분 out of를 써도 상관없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take out이라고 하는 말이 당연히 뭔지 아시겠죠? 뭐 배달하는 데서 이제 식당에 가면 이제 포장해서 밖으로 가져 나가는 것을 우리가 take out 서비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take A from B나 take A from B, take A out of B 다 똑같은 말이에요. A를 B에서 꺼내다라는 얘기죠. 디스펜서에서 이제 종이 타월 하나를 꺼내서 extend는 뻗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뻗다라는 얘기겠죠. 그것을 이제 그 거미한테 뻗어줬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여기선 지금 이 곤충임에도 불구하고 힘이라고 하는 이제 대명사를 썼다라고 하는 게 좀 특이하네요. 제가 이걸 왜 특이하다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영어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생물을 다 사물 취급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자, his leg이라고 돼 있죠. 여기서 계속 의인화하고 있네요. 자, his leg grasped the end of the towel and I lifted him out and placed him on the floor. 되겠죠. 자, his leg 이제 다리를 뭐라 해야 돼? 다리가 뭘 했다는 얘기죠? grasped the end of the towel. 그렇죠. 그 종이 타월의 끝자락을 잡았대요. 그리고 나는 걔를 뭐라 얘기죠? lift him out. lift him out이니까 들어서 밖으로 꺼냈다는 뜻까지 같이 되겠죠. lift만 있으면 그냥 들어 올렸다는 얘기인데 out이라고 하는 부사가 붙어 있으니까 뭐죠? 들어서 밖으로 꺼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place him 그죠? on the floor. 그죠? 바닥에 내려놓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즉 변기에서 꺼내서 이제 뭐냐 종이 타월로 이제 이 찍 뻗어가지고 이제 그냥 거미를 들어 올려가지고 이제 바닥에다 내려놨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제 변기에서 꺼내준 거죠. 자, he just sat there, not moving a muscle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콤마 찍고 moving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 보이게 되죠. 이것도 뭐다? 동시동작의 분사 구문이에요. 근데 선생님 이 앞에 있는 not은 뭔가요?라고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각종 그 뭐가 되겠죠? 부정사, 동명사, 분사 얘네들을 부정할 때 뭘 쓴다? 그렇죠. 바로 앞에다가 그 바로 앞에다가 뭐다? 그렇죠. not이나 never를 쓴다라고 하는 것이 원칙화되어 있죠. not moving a muscle 하면 되겠죠. 즉 다시 말하면 근육을 움직이지 않고 나니까 꼼짝 않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꼼짝 않고 그냥 거기 있었다. 거기 그냥 sat there 앉아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바닥에 내려놨으면 휙 도망가야 되는데 그냥 거기 앉아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I nudged him to go anywhere he wanted. nudge라는 말은 슬쩍 밀다라는 뜻입니다. 얘는 자타동사 다 되는 동사예요. 슬쩍 밀다라는 의미로 써요. 걔를 밀었어요. 뭐 하라고요? To go. 즉 어디 가도록 슬쩍 밀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어디로 가라고요? Anywhere he wanted가 되겠죠. 이건 이제 목적격 관계되면서 that이 생략됐다고 보시면 되겠죠. He wanted. 그가 원하는 어디든 가라고 뭐라는 얘기가 되겠죠. 가도록 nudged him. 슬쩍 밀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야, 가임마 이제 내가 꺼내줬으니까 이거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자, was it okay for Nigel to act out of empathy, assuming that the spider would fare better and perhaps even enjoy life outside of its normal existence? 자, 이 문장 은근히 좀 긴데요. 잘 봅시다. 자, 먼저 이 앞부분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이 되겠죠. Was it okay for Nigel act out of empathy? 요게 일단 하나의 절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assuming 이하부터가 뭐가 되겠죠? 동시동작의 분사 구문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냥 부사절이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동시동작 하면 되겠죠? 자, was it okay for? 여기서는 이제 it to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 되겠죠. 그렇죠? out of empathy. empathy라고 하는 말은 이게 동정 혹은 연민 혹은 감정이입도 되죠. 동정이나 연민이 감정이입 없이 이루어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겠죠. 때문에 이런 이제 out of니까 감정이입으로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out of와 from은 여러분 알게 모르게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런 감정이입으로부터 한 나이젤의 한 행동이 was it okay? 이게 괜찮은 것이냐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여기서도 지금 바로 앞에 있는 이제 to act라고 하는 요 부정사 바로 앞에 있는 for Nigel은 당연히 뭘까요? 그렇죠. 의미상의 주어가 되겠죠.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되겠죠. 우리가 바로 앞에서 봤었던 얘와 마찬가지가 되겠죠. to get out of 바로 앞에 있었던 to get out 바로 앞에 있었던 for the spider가 to get out의 의미상의 주어인 거와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나이젤이 이렇게 그 감정이입에 대해서 아니면 연민을 느껴서 연민과 동정심으로부터 이러한 한 행동이 이게 괜찮은 거냐라는 얘기죠. 뭐라고 가정하면서요. that 이하라고 생각을 하면서 that 이하라고 가정하면서 이 동정심으로 이제 이 한 행동이 이게 과연 올바른 것인가, 괜찮은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이 되겠죠. 뭐라고 가정을 했다는 얘기죠. The spider would fare better 하는 게 되겠죠. 이 fare라고 하는 말은 이 do라고 하는 말하고 그냥 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do보다는 다소 격식체이고 문어체에 속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 거미가 do better, 더 잘 살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 되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부연 설명이 되겠죠. 이걸 먼저 좀 빼놓고 생각을 해볼게요. 기본적인 내용부터 볼게요. Would do better outside of its normal existence가 되겠죠. existence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존재라고 하는 의미도 되지만 생활이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아시겠죠? normal existence가 그냥 뭐라는 얘기죠? 일반적인 생활, 그냥 일상이라는 얘기죠. 그냥 일반적인 생활
에서 나와서 뭐라냐 이제 outside of니까 뭐뭐 밖에서라는 뜻이 되겠죠. 이 한 outside of가 여러분 한 덩어리예요. 이건 비격식체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게 한 덩어리예요. 저 뭐뭐의 밖에서 혹은 뭐뭇을 제외하고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전부 다 둘 다 비격식체예요. 아시겠죠? 자 어쨌든 그래 그 자신의 그런 아주 그냥 평범한 그냥 단순한 그냥 일상생활 밖에서 would do better라는 얘기가 되죠. 더 잘할 수 있을 거다. 얘도 그쵸. 그 변기 안에 있는 것보다 변기 안에 있는 그런 일상적인 생활보다 밖으로 나오면 좀 더 잘 살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가정을 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perhaps 아마도 even enjoy life. 그렇죠. 아마도 그 생을 좀 더 즐겁게 살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약간 동정심을 바탕으로 그렇게 내 나이제리안 행동이 이게 was it okay? 다시 말해 이게 괜찮은 행동인가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근데 봅시다. 자, after Nigel put the spider on the floor, it didn't move. 되겠죠. 자, 나이젤이 그 거미를 이제 바닥에 내려놓고 난 후에 it didn't move. 그렇죠. 움직이지 않았다는 얘기죠.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건 뭐가 되겠죠? 스파이더를 가리키게 되겠죠. 여기서는 그냥 사물 취급해버리네요. 자, he left and came back 2 hours later. 되겠죠. 그냥 그 나가서 2시간 후에 다시 돌아왔대요. He found that the spider had drowned in some water, probably while the restroom was being cleaned. 되겠죠. He found that 뭘 발견했다? 스파이더, 그 거미가 had drowned가 되겠죠. drown이란 말은 익사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여기 시제 좀 중요하게 되겠죠. 하지만 얘가 발견하기 전에 미리 익사했어야지만이 미리 익사하다. 그러니까 좀 말이 좀 이상하죠. 어쨌든 먼저 이제 물에 빠져 죽어 있어야지만이 이 사람이 발견을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발견한 것보다 더 먼저 있었던 일이니까 그렇죠. found라고 하는 과거보다 더 먼저의 더 이전 시제를 나타내는 대과거의 의미로서 과거 완료 시제를 사용한 케이스가 되겠죠. 대과거. 그렇죠. 물에 빠져 죽었던 것을 물에 빠져 죽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얘기죠. 근데 아마도라는 얘기죠. 뭐다? 어떤 여기는 이제 부사절이 되겠죠. While the restroom was being cleaned가 되죠. 즉 아마도 화장실이 청소되고 있는 중에 이게 물에 빠져 죽어 있었던 것을 발견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괜히 구해줬네요. 자 봅시다. This leads to a dilemma. 되겠죠. 이것은 뭐냐? 뭐로 이어진다? 딜레마로 이어진다. 난제로 이어진다라는 얘기가 되죠. lead to라고 하는 것의 to는 이때의 to는 뭐다? 전치사예요. 뭐뭐에 이어지다, 뭐뭐에 이르다, 뭐뭐에 다다르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다시 말하면 여기서 앞에서의 this는 뭐가 되겠죠? 얘 좀 불쌍해가지고 살려주려고 했는데 얘가 이제 화장실 뭐냐 그래서 물에 빠져 죽었어 라고 하는 이 사실이 뭐에 이르게 된다? 그렇죠. 난제에 이르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even though our intentions are good should we interfere in others' lives? 되겠죠? 자, 비록 뭐뭐일지라도라는 얘기 되겠죠. 우리의 이제 의도가 비록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should we interfere? 우리가 이제 간섭을 해야 되냐라는 얘기 되겠죠. in others' life가 되겠죠. 다른 사람들의 삶에 뭐라는 얘기죠? 개입해야 되느냐, 간섭을 해야 되느냐라는 얘기가 되겠죠. 비록 좋은 의도라고 할지라도요. What if our interference accidentally cause unexpected harm? 되겠죠. What if라고 하는 이제 의문사가 되겠죠. 이거 한 덩어리가 되는데 얘 다음은 항상 뭐다? 그렇죠. 평서문의 어순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겠죠. 만약 그렇다면 어떨까라는 얘기 되겠죠. Our interference, 우리의 그런 간섭과 개입이 accidentally, 다시 말하면 의도치 않게 우연히 cause unexpected harm. 그렇죠. 그런 예상치 못한 그러한 상처나 아니면 손해를 야기한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나는 도와주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이 사람한테는 아니면 이 동물한테는 되게 큰 그러니까 상처나 손해가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얘기. 지금 방금 전에 얘기한 이제 우리 여기서 본 이제 이야기가 그런 거죠. 그렇죠. 이제 소변기 안에 살고 있던 개미 맨날 이제 물 내리면은 막 거기 휩쓸려가지고 막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얘를 여기서 구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데 너무 불쌍해가지고 구해줘서 밖에다 때려놨더니만 이제 물에 빠져 죽어버린 거가 되겠죠. 그렇죠. 비록 의도는 선했지만은 결과적으로 얘한테는 엄청나게 큰 재앙이 돼버린 거죠. 이런 것에 관련된 내용인데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자 오늘 보셨던 것들은 매우 평범하죠. 별거 없죠. 일상은요. 첫 번째는 그냥 여기 이제 관계대명사 개소조용법 요거 하나 관계 부사의 개소조용법 요거 하나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동시동작의 분사구문 여러 번 나오게 되겠죠. 계속 등장을 하죠. 그렇죠. 그리고 바로 앞에 저기 분사구문 앞에 낯설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바로 보셔야 되고, 이 부정사하고 이제 의미상의 주어 같은 경우에는 이건 여러분이 그냥 부정사 앞에 그냥 포 플러스 명사 있으면 아 얘는 모든 경우에 그냥 다 의미상의 주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돼요. 여러분 교육과정 안에서는요. 그리고 이 부절 명사절로 쓰인 거 여러분 잘 보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whenever라고 하는 복합관계 부사 요거 잘 보셔야 되겠고요. 아시겠죠? 의미는 뭐가 되겠죠? 뭐뭐 할 때는 언제든지 뭐뭐 언제든지 간에 상관없이 뭐 이런 식이 되겠죠. 그렇죠? 자, 여기 나와 있는 특히 첫 번째 문장 이거는 좀 잘 보셔야지만 해석 잘 하셔야 되겠죠. 가주어 진주어 구문도 있고 이것과 연결되는 그렇죠. 뭐다? 동시동작의 분사 구문도 있으니까는요. 자, 그러시면 여기까지 해서 두 번째 시간은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죠.